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윤석열의 홀로 속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짚어봅니다. 윤 후보가 길게 발표를 했는데요.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네, 지금 제 뒤로 날짜가 하나 나올 텐데요. 6월 29일, 지난해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입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는데요. 윤 후보는 오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. 정권 교체 열망에 힘입어서 중도층과 2030의 지지를 받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을 그 당시에 초심을 되찾겠다는 겁니다. 윤 후보는 2030에 실망을 준 행보를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와 2030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결국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을 선택한 건데요.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안을 후보가 받을 거다 이런 기대도 보였었거든요. 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해봤더니 어젯밤 9시 이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더라고요. 낮에 김종인 배제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이때는 윤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기까지 했습니다.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에 연락책을 맡았던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이 어젯밤에 김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까지도 김종인 배제 사실은 통보되지가 않았습니다. 밤 9시가 넘어서 김종인이 배제된다는 기사가 하나둘씩 뜨기 시작했고 자정이 다 돼서야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직접 통보한 것은 오늘 기자회견 시작 30분 전입니다. 두 사람 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? 네, 이 두 사람이 틀어진 것들을 이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측의 쿠데타 발언에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김 전 위원장이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윤 후보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내는 달랐는데요. 어제 윤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면서 계열사 사장이 그룹 전체를 흔들겠다며 내가 결정했으니 그룹 대표는 그냥 따라라. 이게 말이 되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. 반면에 김 전 위원장이 발끈한 건 바로 쿠데타라는 단어 때문인데요. 김 전 위원장이 후보와 상의하기 전에 선대위 개편을 발표한 걸 두고 윤 후보가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졌고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.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쿠데타라고 했어. 무슨 뭐 내가 뭐 쿠데타를 했느니 무슨 밑다 소리 한 거 아니야.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있다는 소리를 하는. 자, 일단 오늘 발언 수위는 센데요. 완전한 결별입니까? 두 사람은? 네, 김 전 위원장은 일단 윤 후보가 쇄신안 발표하기 직전에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인사치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별로 조언해 줄 것도 없다고 했거든요. 결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선대위에서 활동한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퇴로를 열어줘서 오히려 고맙다. 5년 만에는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는 분위기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. 냉정하군요. 자, 윤석열 후보요. 내일 이제 선대본부를 누구와 함께 꾸릴지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? 네, 일단 발표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.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당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원희룡 정책본부장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. 또 임태희 전 본부장도 합류할 걸로 보이는데요. 윤 후보가 2030 청년 세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에 임명된 청년 보좌역들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동안 인재 영입하다가 여러 잡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영입쇼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관심은 이제 이준석 대표로 쏠립니다.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이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에 대해서 윤 후보는 내 소관밖의 일이라면서 당대표의 역할만 주문했는데요.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대표 업무에 충실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선대본부에 청년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만큼 청년층을 대변하는 이 대표의 역할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. 윤 후보가 오늘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데 국민의힘 내부 좀 이게 평가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제가 오늘 뭐 의원이나 당직자, 보좌진들 전화를 쭉 돌려봤는데요. 후보를 연기나 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니까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. 또 대선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상황을 정리한 건 잘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향이 빠진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자, 아는 기자 이제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 답을 좀 해주시죠. 자, 오늘 이 승부수로 떠난 지지자들이 다시
결집을 할 것으로 보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. 네,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윤 후보가 보여줄 모습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내일 공개할 선대본부 구성이 그 1차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. 소위 그 밥의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할 것 같고요. 사과가 말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. 2030을 위한 것이나 또 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윤 후보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권자가 느껴야 할 겁니다. 그 성적표는 이달 말 설 연휴 직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달 말 조사에서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선거는 어렵게 진행되겠죠. 자,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. 이거 좀 아까 뭐 리포트도 좀 전해드렸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진정 없는 것이냐. 네, 그 답도 역시 설 연휴 직전에 나올 여론조사 성적표에 달려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윤 후보가 단일화를 고민하냐는 질문에 모든 걸 국민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거든요. 설 연휴 전까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막판 승부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. 네,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.